이제는 1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2부에서는 외부 게스트나 한겨레 기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제작진이 아직 초반인데 우리 세 명이서 좀 합을 좀 맞춰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내일은 별도의 초대 손님 없이 우리 셋이서 진행하게 됩니다. 어제 일부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총과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이 문제가 또 논의가 됐기에 어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을 오늘 2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입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 오늘 아침 신문 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여의총서도 사법개혁위원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 조선일보 법관회의조차 내란 재판부 판사처벌법 반대 여 즉시 철회를. 경향신문 내란 재판부 속도 조절 진보 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 한겨레 내란 재판 불신 불안 법원이 해소 방안 적극 내놔야. 각 사설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사설 마지막입니다. 동아일보 상식과 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개혁 추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지 말라. 두 신문은 더 이상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법부도 사법권 침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에 판에 박힌 사법부 독립만 외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기사를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두 신문 모두 사법부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정책의총이 열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놓고 논쟁이 아주 열띠게 벌어졌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 분위기가 어땠나요? 한마디로 엄청 뜨거웠는데 보통 의총이 벌어지면 밖에서 기자들이 취재가 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뻗치기를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와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찬성하는 쪽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중심 법사위 중심이었고 특별법 처리 문제는 의지 문제다. 그리고 위원 논란 자체에 대해서 휘둘러서는 안 된다. 이런 좀 강한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위원 심판 제청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걱정하는 거죠. 예. 뭐 이것에 만약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논의를 하고 그럼 예. 우리가 한번 이제 헌법재판소에 물어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지연 막을 대책이 마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한 게 한쪽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내용이 많이 나온 건데 그 반대쪽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제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 좀 확실해 보인다라는 쪽. 이런 반대 우려 이야기하는 쪽에서 이런 의견 나왔고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그런 얘기를 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건 대체로 그런 의견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온 걸 지금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건 뭐 진행자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재판 중지가 만약에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민주당이 질 것이고 실제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양쪽에 다 그게 되겠죠. 아마 이제 이게 그 틀림없이 이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피고인 측에서는 윤석열을 위시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100%
100% 그렇죠. 위헌 법률 신청을 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여 준다면 그것은 아마 민주당에도 이게 민주당에도 책임을 묻겠지만 그거를 받아하는 재판부도 아마 그러면 모든 걸 이제 동결시키고 재판을 중지시키는데 그 재판부는 아무런 면책 그리고 아무런 책임 없다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거 다 상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상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쪽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이 법적 모독의 수준을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갈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지기현 재판부의 태도로 봤을 때도 야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여기 이 두 가지 찬반하고 조금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실무적인 측면인데 본회의 처리를 할 때는 조국혁신당 협조가 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좀 여론을 전체적으로 여론을 함께 가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하고 어제 이제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의 단체 같은 경우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은 좀 함께 모아서 가야 한다. 네. 이 정도 이야기가 그 나왔습니다. 시민단체가 민변하고 참여연대. 네네네, 맞습니다. 민변 참여연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절차적 측면에서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위헌성 시비도 조금 더 누그러뜨린 상태 이거를 개선한 상태에서 법안을 가져가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민변 참여연대 그 주장을 봐도 민변 참여연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예. 하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비하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에는 단순히 국민의힘만의 반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던 그런 전담 재판부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는 그 여론까지도 부정적이고 약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더 커지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몇 가지를 좀 분류해 보면 일단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를 하면 그렇죠. 안 되고 네. 내란 전담 반대하고 재판부를 있고.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해야 되는데 수기 과정을 그런데 거치자.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위헌 요소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검토하자. 하자는 거고 또 민주당의 또 일부 의원들 이제 저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내란 전담 재판부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위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법안을 통과시켜서 가보자. 빨리 진행하자. 그렇죠. 빨리 진행하자. 이제 그게 보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네. 국민들도 뭐 각각 이렇게 좀 의견들이 또 나눠질 네. 거고 우리 뷰리핑을 보는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국민의힘과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별로 없을 것 예, 같고 예. 나머지 이렇게 조금 의견이 갈라지는 그런 정도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재판 지연도 문제지만 사실은 구성이 위헌이 나왔을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나온 판결의 합법성 이게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재판이 그렇죠. 이제 재판부가 일단은 그걸 받아들이면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위헌 헌재에서 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러니까 1번으로는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지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란 재판부를 세웠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걸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을 해서 심지어 이게 정지가 된다. 그 이후에 위헌이 나온다. 이랬을 때는 단지 이게 지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수 모든 있죠. 게 다 무효가 되죠. 네, 무효가 돼서 다시 그럴 수 처음부터 다시 있다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내란 재판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지연을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여론이 지연을 그렇죠. 원하지 않으니까 사법부도 그걸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걸 안 그렇죠. 받아들이면 재판을 쭉 진행하는 진행이 거죠. 되겠죠. 예. 진행이 돼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후에 위헌이 나오는 경우에 그러면 그 판결에 대한 효력이 또 문제가 되죠. 재판부가 그걸 이제 기각했더라도 그 네. 피고인들이 또 이제 헌재에다 가져가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 판결도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고 이 두 가지 우려 지연이냐 그리고 지연이 아니더라도 무효가 나온 경우 그러니까 위헌이 나온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 두 가지의 시점의 문제점인 거죠. 근데 이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부가
맞습니다. 사법부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위헌 요소를 없애고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그 사법부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가 그거를 무슨 뭐 인용하니 뭐 그렇죠. 그런 시비도 안 걸릴 것이고 헌재에서도 사법부가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이게 위헌을 설령 피고인들이 위헌을 당연히 하겠죠. 위헌 심판을 신청을 할 텐데 그렇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사법부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사법부는 말하자면 어제 판사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고 신중해 달라라는 정도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이렇다 할 대안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신속한 재판과 관련된 본인들의 대안이 나와주면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취재 기자들이 지난 가을 뭐 빠르게는 여름부터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위헌성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민주당이 어떻게 답했냐면 아마 지겹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 때문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재판 지연이고 전반에 우리 3월달에 그 충격이 있는 그죠. 거죠. 그렇죠. 구속영장이 다 기각되면서 그때, 오는 불신이 더 이게 강화됐죠. 뭐야라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압박용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넘어오다가 결국은 이렇게 현실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돌고 돌아서 다시 사법부한테 있는. 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근데 수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일날 법원장 회의도 하고 어제 판사 회의도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꼭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국민들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법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성 우려가 있다. 꼭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넣었어요. 근데 둘 다 굉장히 원론적이고 원점으로 되돌이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사법부가 저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미 좀 많이 때는 놓쳤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 자체도 솔직히 조금 때를 놓친 건 아닌가. 초반에 했어야 됐다. 그렇죠. 사실은 네. 원래 하려면 이 재판이 네. 진행되기 전에 해서 네. 이걸 다 정비해 놓고 재판을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이럴 줄 몰랐죠. 그렇죠. 사법부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우리 의총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연내에 그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냐. 지금으로서는 그 타이밍을 놓쳤으면 조금 천천히 갔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텐데 라는 생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법부도 대법원에서도 이제 2심 고등법원에서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신속하게 좀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압박이 가했던 거고 실제로는 보통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물밑에서 소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국회에 이런 그 소통과 관련된 판사를 보내고 있고요. 뭐 국회도 그런 채널을 가동하는데 드러난 것만 보면 별로 소통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지난 5일날 그 법원장 회의할 때 뭐 그런 인사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여기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아주 애둘러서 표현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고 이거를 제대로 법안을 제대로 안 만들면 국민들의 피해가 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 전문가라는 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판사들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법안을 만들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이런 민의를 받아서 전문가들이 그걸 법안으로 표현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사들한테 네. 흔히 말하는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 보통 대법관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내 얘기를 들어라라고 저는 오히려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은 본인 자신이거든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윤색해서 그렇지 결국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은 좋은데 그러면
저 말대로라면 너무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말 아닌가라는 저는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권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인사는 반드시 힘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대법관도 거의 대법원장이 거의 다 본인이 거의 지명하다시피 하는 거죠. 대법원 사실. 아니 그렇진 않죠 이제. 물론 이제 그 과정 네, 절차는 이제 거치긴 세명의 절차가 합니다만은 있고 이렇게 각 부분이 있지만 대법관 이하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는 사실 대법원장이 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건 좀 논의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며칠 전에 그 여의도에서 이제 한 중진 의원하고 밥을 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고는 좀 깜짝 놀랐는데 대법원장이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아시나요? 몰랐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하고도 밥을 먹지 않는데요. 그 식당에서 도시락을 갖다가 네. 혼자 먹는답니다. 그 인식이 어떤 인식 때문이냐면 인사의 물론 독립. 인사의 독립이기도 하고요. 네. 재판으로서 재판의 독립. 개입하지 않겠다는 않겠다라는 그런 건가요? 독립이기도 하고 네. 더 깊은 뜻은 뭐냐면 내가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법관은. 그리고 네. 나랑 겸상할 수 없는 사람. 겸상. 겸상. 네. 그거 넘버 3에 나오는 거 충격. 아닌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여의도 의원도 음. 말하자면 법조에서 굉장히 오랜 생활을 하다가 의원이 된 분 이렇게 얘기하면 추론이 네.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가장 큰 조이대의 문제는 혼자 밥 먹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까 그 전문가 얘기 나오니까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 매우 이해가 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그냥 대법원장 말이 옳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여론을 듣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듣고 있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그 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 한 걸 보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법원장들한테 훈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데 그럼 이대로 계속 가면 저절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좀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국민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는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처럼 뭐 우려가 된다 이런 식은. 이런 식으로 해결책이 없나? 점점 자초하고 있는 네, 거 아닌가 맞아요.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그런 전문가의 생각도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면 그 전문가의 이야기가 뭔지 그러면 스스로도 답을 내놔야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아마 이제 그러면 만약에 네.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이제 연말까지 이제 계속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심 판결이 이제 한덕수 재판이 이제 1월 18일인가요? 1월 중순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윤석열 1심 판결도 1월입니다. 1월에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요구들이 있지 않을까요? 1심 판결 보고하자는 요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일단 당에서는 연말까지 이제 이 법안을 위헌성 그거를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당내에서도 그런 요구가 혹시 생길 가능성은 있나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내란의 진압 단계에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에 그렇죠. 그렇게 있잖아요. 보여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사법부 안에서도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국민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판결을 보고 이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 나라에 뭔가 다시 한번 또 시험대에 그냥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제일 좋기는 연말에 그 논의에 예. 사법부가 동참을 해야죠. 사법부가 남일 바라보듯이 보고 그쪽에서 하는 거 보고 나중에 우려됩니다. 뭐 네. 위헌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법 입장에서는 안을 가지고 오고 본인들은 평가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만 보자면 네. 이거는 미뤄지고 있는 것이고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의도대로 되고 있다. 아까 우리가 그 인사 관련돼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이 해요. 그리고 그거를 법관 추천위원회에서 하는데 법관 추천위원회에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그 여러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여러 명의 그 법학 법학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장관도 있다는 들어가 있고 예. 여러 명 네. 들어가 있죠. 그 대법관 추천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근데 그 상당수가 이제 대법원장의 입김이 미치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동문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그렇죠.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법권 독립이 아니라 지금 대법원장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지금 이게 사법부 독립 얘기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는 개별 재판의 독립을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사법부라는 전체 집단의 독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만약에 판결을 보고 이걸 논의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 이 재판의 독립성을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오히려 판결을 보고 이 내란 재판부 논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오히려 그것이 분리돼서 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생각합니다. 이제 불공정하거나 오히려 과도한 이제 정치적인 그렇죠. 그런 판단이 그러면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판결위에서 이 형량이 이렇게 마음에 안 나오면 들면 더 하겠다는 것인지 그럴 수 그렇지 있겠네요.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올리고 이게 국가 전체 법치주의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논의는 빨리 지속적으로 수기가 돼서 결판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프레임을 조금 더 전환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쓰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조희대 코트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의도된 고립으로도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성전처럼 성을 딱 치고 들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판을 다르게 읽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국회 소통 이야기는 드렸는데 사실은 국회 소통을 제가 출입한 즈음이었는지 그 이후로 보여지는데 그때 담당했던 게 장동혁 판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판사로 많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뭐 사법부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쪽 이권이나 이득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도 더더욱 이런 그 의도된 고립 안에서는 소통이 좀 어렵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거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빨리 이 조국혁신당이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네. 법 개정과 관련돼서도 좀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예.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거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 때문에 나온 것이지 이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서로 이제 정치권 다툼처럼 돼버리는 건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온 거는 사법부의 불신과 불안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지금 현재 민주당 법사위에서 추진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에 일부 우려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우려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법부는 계속해서 우려만 표명하고 그리고 위헌성이 있다라만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그렇게 국민을 위한다면서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면서요. 그러면 나서서 이 문제를 같이 동참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안을 내고 이 문제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5일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 재판부 전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말했냐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립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판사들도 그 똑똑하신 판사분들도 이거를 모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민들과 괴리되고 유리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사법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로징이 조금 길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호영 기자, 김한나 변호사님 같이 인사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